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코로나를 터뜨려서 뭘 하고자 하느냐? Great Reset이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책이 있는데요. 이 제 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2030년에는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 사유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죠.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 이야기하는 2030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안토니 뮬러라는 분이 이 책에 대한 어떤 평가로서 쓰신 글을 해석을 한 건데 영어를 이렇게 해석한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지 않게 해석이 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계경제포럼은 50년 전에 설립되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사고와 계획의 선도적의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다. 세계 엘리트들의 모임 장소로서 WEF는 몇몇 선택된 지식인들과 함께 비즈니스와 정치의 리더들을 모은다. 그 포럼의 주된 추진력은 세계적인 통제이다. 자유시장과 개인의 선택이 최고 가치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주의와 집단주의다. 세계 경제 포럼의 전망과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다. 개인의 자유는 다시 위험에 처해 있다. 앞으로 닥칠 것은 이미 2016년 11월 이 WEF가 2030년 세계를 위한 8가지 예측을 발표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WEF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지가 심각한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 2030년 세계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 그 이상이다. 이 계획은 코로나 대유행의 발표와 그에 따른 봉쇄로 인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WEF의 글로벌 미래협의회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사유재산과 프라이버시가 폐지될 것이다. 다가오는 사유재산의 수용 혹은 몰수는 생산 물자의 재산은 폐지하되 사유재산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라는 공산주의자의 요구보다도 더 멀리 갈 것이다. WEF 전망은 소비재 역시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WEF 예상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모든 상품의 유일한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그들의 필수품을 빌려 쓰게 될 것이다. 상품의 공급은 사회적 신용포인트 제도에 따라 분배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쇼핑은 상품의 사적 구매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모든 개인적인 움직임은 전자적으로 추적될 것이며 모든 생산은 청정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 공급은 주로 채식주의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전체주의 서비스 경제에서 정부는 기본적인 숙박, 음식,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빌려주게 될 것이다. 천연자원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다. 몇몇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여 어떤 글로벌 기관은 CO2, 탄소 배출 가격을 그것의 사용을 저해하기 위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다. 8가지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상품은 무료이거나 국가에서 빌려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들 잘 보시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동산에 관련.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 한 채만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걔네들이 부동산 정책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니까. 그런 원망을 소리 들어도 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 알아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국은 더 이상 주도적인 초강대국이 아니다. 소수의 국가들이 지배할 것이다. 세 번째, 장기는 이식되지 않고 인쇄된다. 자,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장기들이 막 인쇄가 돼요. 네 번째, 육류 소비는 최소화될 것이다. 왜 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까? 소들이 탄소를 배출하니까. 지들은 먹죠. 여러분들 고기 열심히 먹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수십억 명의 난민과 함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물가는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사람들은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서구적 가치는 한계점까지 시험된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정말 한계점에 도달했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만 몰입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건데 그것들을 모든 것들 성경 말씀에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연구하고 아셔야 돼요. 돌아가는 것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계속 갈게요. 세계 경제 포럼 출판물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국의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도 덴마크 의회 소속인 덴마크의 환경운동가이다. 이다 아우켄이 사생활이나 재산이 없는 세계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사생활이 없고 재산이 없대요. 웰컴 투 2030에서 그녀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사생활도 없으며 삶이 더 나아진 적도 없다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2030년까지 그녀의 시나리오는 쇼핑, 소유는 쓸모없게 될 거라고 말한다. 한때 제품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 서비스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빌려 쓰는 서비스로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는 겁니다. 그녀의 이 목가적인 새로운 세계에서 사람들은 교통, 숙박, 음식,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은 결국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도 없고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거실은 한 사람이 부재 중일 때 비즈니스 미팅에 사용된다. 생활형 질병, 기후변화, 난민 위기, 환경 악화, 완전 정체된 도시,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사회 불안, 실업 등의 우려는 과거의 일이다. 저자는 같은 성장 모델로는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진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훨씬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이 지속될 수 없도록 잘 리셋된 곳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즐기며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이다 아우켄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미래협의회 연차 총회에 기고한 글에서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 예측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저녁 식판에 올려진 고기가 희귀한 광경이 되고 물과 공기는 오늘보다 훨씬 깨끗해지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상품 구매에서 서비스 이용으로의 전환으로 사람들이 상품을 점점 더 적게 소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꾸 그 주 5일째 하고 있는데 주 4일째 뭐 하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고 탄소를 줄이자. 이게 환경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독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못 가고 카페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독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탄소를 없애야 된다 하면서 모든 어떤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그 나라마저도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우겐은 미래를 위해 전기차가 기존 연소 차량을 대체한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로와 주차 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녹지 공원과 보행 구역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농업은 주로 육류나 유제품 대신 식물에 기반한 대체 식품을 제공할 것이다. 여러분들 식물로 해서 고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화 될 거예요. 왜? 탄소가 많아지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노예로 보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런 거랑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진짜 고기를 먹겠죠. 사실은. 동물의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자연은 다시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대중을 유혹하는 미끼로 종합 의료 보장과 보장된 기본 수입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 중에서 기본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기본 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레이트 리셋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의 창시자들은 질병이 없는 세상을 약속한다. 생명공학적으로 생산되는 장기와 개인화된 유전학 기반 의학적 치료로 인해 기대 수명과 불명성까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은 죽음을 근절하고 질병과 사망률을 없앨 것이다. 생명공학 회사들 사이에서 영생의 열쇠를 찾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글에서 지금 조만간에 영생을 판다고 합니다. 어떤 일반인도 신과 같은 슈퍼맨으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할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의 약속은 매우 매력적이다. 러닝머신이나 사회 지원 신청이라는 불명예를 겪지 않고 기본소득을 얻는 것은 빈곤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미끼로 활용된다. 이를 경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보장이 임금 차이의 평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가로부터 송금의 기술적 절차는 현금 없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모든 통화 거래가 디지털화되면 각각의 개별 구매가 등록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당국은 개인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상세하게 감독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부과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재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상에 예언된 그대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감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해서 통제할 수 있다니까요. 매매를 못하게 딱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캐시리스, 그러니까 현금 돈이, 종이 돈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종이 돈이 진짜 유통이 되면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어떤 나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뒷돈으로 주게 되면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종이 돈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를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결국 그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고 온라인 메타버스의 세계로 다 넣게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 주고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게임이나 하고 즐기는 거죠. 너희들 즐겨라. 이상한 거 그런 것들 하면서 너희들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라. 결국은 그 허상이죠. 허상. 자기가 거기서 몇백억 벌었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그 세계를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들이. 세계 경제 포럼의 이 새로운 세계에서 누가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곧 나타날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 나타날 거겠죠. 이 자들이 2030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1년, 2022년, 내년 2022년인데 이제 8년 남았네요. 8년. 얘네들의 목적이 2030년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러면 단일 정부를 만들었으면 뭡니까? 대통령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적글수 아닙니까? 성경서에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 얘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해석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너무 범죄가 크기 때문에, 하여간 제 영상을 다 보세요. 그런 거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세계경제포럼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걸 침묵하고 있다. 새로운 권력자들이 자비롭다고 기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정부의 최고의 의사 결정자들이 비열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술 관료들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행정기술 민주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기술주의 엘리트들이 일반인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인공지능의 혜택을 대중과 공유하고 선택된 소득들을 위해 부를 유지하지 않는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유토피아적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취업할 수 없는 나약한 마음,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제거될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와야 한다. 그레이트 리셋의 추진자들이 사회 정의의 진보적 복음을 설교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한 이면에는 우생하게 사악한 프로젝트가 숨어 있는데, 이 기술은 이제 유정공학으로 불리고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유네스코 초대 이사인 줄리안 헉슬리가 만든 용어다. 그 프로젝트의 추진자들은 누가 이 새로운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 이러한 예측과 계획의 디스토피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성격은 자본주의의 거부로 인한 결과이다.
독재 정권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용어의 모순이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경제적 번영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시장과 더 적은 국가 계획이 필요하다. 세계는 점점 풀어지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증가의 하락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시장을 통한 부의 창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세계경제포럼과 그 관련 기관들은 소수의 정부와 몇몇 첨단 기술 기업들과 결합하여 재산이나 사생활이 없는 새로운 시대로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 개인주의, 자유, 행복 추구 같은 가치관은 집단주의에 의해 배격되고 기술주의 엘리트들이 자처하는 공유 재산이 시행된다. 평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약속으로 대중에게 팔리는 것은 사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잔혹한 공격이다. 그레이트 리셋은 새로운 기술을 개선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기술적 가능성을 노예화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따가 저 4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쭉 그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들을 얘네들이 사실 기술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기술 자체,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만든 자들이 악하게 쓰려고 하면 악하게 쓰임을 받는다니까. 노예화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면 종이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다 때려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어떤 VR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그것들이 일부러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에서 얼마 벌었다. 여러분 지금 버는 거 내가 몇백억 벌었다. 전혀 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뺏긴다니까요. 얘네들 계획에 안 뺏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이들한테 살려고 하면 이들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거든요. 미혹돼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돈 버는 거니까. 아유, 내가 그 메타버스에서 얼마 벌었어, 몇 억 벌었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시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강제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는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준비를 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위에서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국가는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누가 프로그램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몫이다. 자, 다시 광고하면 여러분들 오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없으면요, 세상에 미혹됩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특징은 텔레비만 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텔레비만 계속 떠들기 때문에 듣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똑같이 떠드는 것들에 대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정보를 계속 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독을 해주시고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가 2030년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올 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바운더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근데 그것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계시록의 지금 시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레이트 리셋의 의제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레이트 리셋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적 팬데믹 조약이 있는데 그거를 사인을 하셨어요. 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엠마누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세계보건기구 등 20여 명의 세계 정상들이 힘을 합쳐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동서한을 글로벌리스트 계획을 위해 작성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다 안다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트 리셋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수당 그런 것들이 포퓰리즘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공산주의 그런 것의 어떤 거 아니라 얘네 어떤 하고자 하는 모든 전략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 예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